이제 거의 다 해가죠. 국민참여단 한은혜라고 합니다. 대통령 사랑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저는 방미통위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딥페이크 관련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지금도 포털이나 유튜브, 트위터 이런 곳에 2차 가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라던가 이런 게 없고 일반적인 시민들은 아무리 신고를 하지만 그 플랫폼에서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고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사실 저 문제를 한번 물어볼까 말까 하다 그냥 시간 없어 넘어갔는데 네이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 네이버인가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들은 내 권리 명예를 침해했다 허위다라고 신고하면 일단 차단하고 네, 이의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풀어주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네, 일단은 내립니다. 일단 그 요청이 오면. 근데 지금 글로벌 이거 그 뭐라 어쨌든 그거는 잘 안 해주죠. 신고해도 그냥 단계가 좀 길어지고 본인인지 확인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인이 문제겠군요. 다 뭐 네. 익명, 감명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의 정보가 정확히 있고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서 본인 확인되는 상태가 되니까 가지만 해외의 경우는 이제 저의 페이스북 알 같은 수가 경우도 없군요. 가짜가 나타났을 때 알 수 없다는 것들이 좀 그런 있습니다. 한계가 있네. 네. 한번 그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예,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글로벌 그 플랫폼 사업자 규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통상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제기되어지는 그렇죠.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책을 강제력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는 기술 발전을 저희들이 따라가는데 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차단 기술들을 했을 때 우회로를 또 계속 기술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데는 예산부터 해서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민간이 개발해 놓은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네.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는 저런 문제 지적이 있고 예를 들면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현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경우, 그다음 AI 범죄 대응 본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인터넷상에서 특히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금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좀 확인도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사실은 연구에서 저런 피해가 계속되지 않게 하는 건 정부의 의무죠. 그건 뭐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는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지. 네, 또. 예, 김주환님. 네. 일본 시간 내가 여기까지 와서 2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1분 안에 빠르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병목은 상근형, 전문형 교육자의 부족입니다. 방대한 배경 지식과 윤리관까지 요구되다 보니 보안은 태생적으로 인재 양성 속도가 매우 더딘 학문에 속합니다. 이에 세계적으로도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그 화이트 해커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를 별도의 정책 의제로서 다룰 시대의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조됐었던 자원이 인적 자원과 그 우수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질문을 요약드리면 대통령님께서는 양질의 화이트 해커 교육자 풀 육성 트랙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의식에 공감하시는지와 둘째로 현업 화이트 해커나 AI 보안 전문가분들께서 일정 부분 교육계로 이동할 수 있게 고급 강사 보상 체계나 교육 전문 연구년, 파견제도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유도책을 기획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곤란한데. 아까 그건 내가 이미 내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필요하다는 당연히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 했어요? 드디어 우리 국민참관단은 할 말을 다 한 모양입니다.
더 추가할 게 없으면 이제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네. 총리님 정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바로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번에 최초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입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 보고할 기관들, 소속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미리 한 말씀을 좀 드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저번에 그렇게 업무 보고할 때 지적하고 또 사람들한테 좀 망신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기관장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지금까지 혹시 그러고 있으면 밤새서라도 자기 업무는 최소한 파악하고 오라고 내가 미리 경고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인데 그걸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가공무원, 국가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 이런 게 5,200만 명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을 걸로 믿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하셨고 특히 이번에 업무 보고할 때 얼마나 혹시 이상한 질문을 할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컨셉이 좀 다르니까 너무 그런 데 하지 말고 어쨌든 자신들이 한 일 또 중요하게 국민들한테 보고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과거에 대한 지적, 질책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좀 많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창관단도 고생하셨고 공직자 여러분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1번이냐 2번이냐 의견 내주신 점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볼 때는 16세 이하 또는 일정 연령 이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거겠죠. 저는 이 문제도 언젠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사진 찍자는 분은 빨리 나오세요.